안녕하세요. 대입 인문논술 머리에 쏙 들어오게 요약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루리 학원 김경민 선생입니다. 먼저 요약에 대한 명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다빈치는 간결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대입 논술 요약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성대 모의 논술은 제시문 4개가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는데 이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했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40점으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성대 합격을 좌우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희대 작년 모의 논술을 보면 가, 바를 6개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했습니다. 25점 비중이고요. 외대의 경우도 6개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했습니다. 30점 비중입니다. 요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약은 논술 합격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성대, 경희대, 외대의 경우는 직접 요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중앙대 등의 경우 요약하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요약을 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든 비판이든 분석이든 요약 능력이 없다면 모래성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요약 능력이 없다면, 핵심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비교가 매우 산만해질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겠죠. 비판도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해야 하겠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수합의를 세워놓고 비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요약은 단순히 요약하라는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 견해를 쓰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여러 논술 유형에서 밑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가장 중요한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때 주의할 사항을 먼저 보면요. 첫 번째,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논지는 그대로 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문장을 그냥 베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지는 그대로, 하지만 문장은 그대로가 아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견해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건 첫 번째 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라고 했는데 주관적으로 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못한 요약문을 보면 긴 글을 짧게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는데 그 과정에서 짜깁기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글의 내용과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결합시켜서 글의 응집성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도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생각하고 응집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집착해서 핵심을 놓치면 그것도 잘못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중 요약할 때 반영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핵심어. 핵심어는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대학 채점 기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핵심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5개다. 그 핵심어가 몇 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5개 모두 반영했으면 5점, 3개 반영했으면 3점, 1개만 반영했으면 1점 이렇게 채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 문장은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감점한다라는 채점 기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어구. 이게 이 퀴즈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구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할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 어구라고 하더라도 군더더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군더더기를 쳐내고 압축해야 하겠죠. 따라서 핵심 어구를 요약할 때 반영해야 하느냐, 그거는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어구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세모 정도의 답이 됩니다. 고대 기출 요약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20자 내로 요약하시오. 딱 보면 거의 7, 80자가 넘는 긴 글인데요. 이것을 반 이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들을 연결시켜서 요약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일반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초인적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 일반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과 초인적 능력이라는 게 같은 말이죠. 따라서 초인적이라는 단어만 핵심어로 뽑아서 동그라미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타고난다는 것이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만 타고나는 라는 말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카리스마는 타고난 토의적 능력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고대 요약 문제인데요. 아래 제시문을 100, 120자 사이로 요약하시오. 정당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당성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것인데요. 제시문이 좀 길죠. 이것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먼저 첫 번째 문장, 사회운동, 종교, 사상 혹은 정책 인물의 결정이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이직되는 경우에 대중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주어진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합리성에 기반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꽤 긴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주어도 깁니다. 그러면 주어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다 담으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를 다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행위 등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면 대중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나 어구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걸 연결시켜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되는 이거는 이제 판단과 같이 단어를 다른 걸로 살짝 바꿔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의 주요 요소를 4가지로 들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약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요약할지 몰라서 이런 문장을 패스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요약해준다면 좋겠죠. 먼저 서술의 순서도 합리성의 주요 요소를 앞으로 빼서 그걸 주어로 만든 다음에 합리성의 주요 요소는 A, B, C 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 합리성은 중요해진다. 라고 핵심 어구를 활용해서 요약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적어봤는데요. 어떤 사상이나 행위 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대중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합리성의 주요 요소는 이성적 사고, 객관적 근거, 목적의 보편 타당성 등이다. 그리고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 합리성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대 기출 요약 문제를 또 보면요. 이것도 제시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걸 50자, 70자 사이로 요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첫 번째 문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주장입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치가 지나치게 폭력에 의존하면 유효성 감소하고 파괴성을 증대한다. 폭력이 한번 사용되면 증오심을 매개로 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 폭력의 악순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사례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어, 폭력의 경우는 그 폭력을 쓰는 것, 무력을 쓰는 건 소수 권력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온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의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것은 폭력의 결과인 것이고요. 폭력이 소수 권력자의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시문을 보고 중요한 어구, 그다음에 중요한 말에 밑줄 또는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을 훨씬 더 짧게 정리한다면 정당한 폭력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 눈에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폭력은 다른 폭력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소수 권력자의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할 때 순서도 뒷부분을 먼저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폭력은 없다. 왜냐하면 폭력은 소수 권력자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고 또 다른 폭력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술은 독자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표, 독자 상당히 무섭죠. 논술은 독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요약도 마찬가지로 독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공자가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독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셀은 명확한 표현은 명확한 사고의 결과라고 했는데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사고한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간결함이 궁극의 경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금까지 눈에 쏙 들어오게 요약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요약은 여러분이 논술로 합격하는 데에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